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자는 나카타니 아키히로,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50대부터 진짜 참다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50대인가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빨리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알차게 즐기며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채색 같았던 자기 삶에 비로소 색을 더하고 싶지만 어떤 색을 어떻게 더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요? 정년퇴직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그 이후의 인생에 두려움을 느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50대라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즐기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즐길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게,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50대가 되면 행운과 불운이 모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답니다. 단지 행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불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 둘,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중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설레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게 되지요.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이라도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서 웃고 싶다니까 라면서 말이지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니까요. 5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만 하지라고
자기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인생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80대가 될 때까지 남은 30년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나답지 않은 일을 해봅니다. 50대 인생은 다릅니다. 나에 맞지 않은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단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체험의 기회를 늘려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더구나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많아서 90%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꽝이 없는 제비를 뽑는 것처럼 긴장감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는 되도록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어려운 체험을 선택해 봅니다. 어려운 체험은 지금 당장 할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난이도가 높은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야 말로 즐겁고 심오한 체험이 됩니다. 즐거움은 크기만이 아니라 깊이와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50대는 깊이보다 눈에 보이는 크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크기에 집착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지만 깊이에 집착한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간단한 체험이 아니라 어려운 체험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장소에 가봅니다.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예약합니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이번에 땡땡에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순간 네, 갈게요. 라고 곧바로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이라면 즉시 클릭해서 신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직 가격도 말하지 않고 날짜도 말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직접 체험하면 알 수 있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50대에는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틈틈이 알아보면 됩니다. 요즘 웬만한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알아보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모든 사람이 뜯어말려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을 테니까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을 돈이나 시간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은 결국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집이 멀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 깎아주면 배울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장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가장 바쁘고 가장 집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는 편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해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100개의 체험 중 99개의 체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결과를 모르고 체험한 뒤의 느낌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더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즐거움이 더 커지는 법이지요.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과로 즐거울 때는 으하하, 과정으로 즐거울 때는 두근두근을 기억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즐길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50대인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즐거움은 결과로 얻는 으하하가 아니라 과정으로 즐기는 두근두근이 아닐런지요. 두근두근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대를 최대한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주제넘은 참견쟁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남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공부가 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감도 높아집니다. 남을 가르쳐 줘도 단순한 참견쟁이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밑에 있는 직원도 무슨 말만 하면 꼭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재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쩌면 나도 상대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닐까? 상대의 말을 비틀어서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자라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나 물건에 한눈에 반할 만큼의 감성을 되살려 봅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와, 그림 참 좋군 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한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자기 긍정감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아도 신은 확실하게 보고 있으므로 어딘가에서 행운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권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50대가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직책이 잔뜩 붙으면서 권력이 생깁니다. 본인은 책임만 무거워졌다고 투덜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책이 높아지면 그와 정비례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권력을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권력과 실력의 균형을 냉정히 판단해서 항상 권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티나 세미나에 참석하면 앞줄에 앉습니다. 50대가 되면 되도록 앞쪽에 앉는 습관을 지니는 게 좋습니다. 앞쪽을 비워둔 채 모두 뒤쪽에 있으면 파티장 분위기가 썰렁한 것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파티가 즐거울 수 없지 않을까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석에 자진하여 가는 것이 50대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품이 없는지를 알아채야 합니다.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이 없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곳에만 가서는 안 됩니다. 50대에도 안절부절 못하는 곳,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식은땀을 흘리는 곳,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더 젊고 더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귀찮은 것을 통해 즐거움을 알아가 보세요. 귀찮다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즐거운 경험이란 마음으로 즐겨봅니다. 일에서도 취미 생활에서도 귀찮지 않은 쪽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부터는 귀찮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귀찮아 보이는 쪽은 뜻밖의 귀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도중에 귀찮아졌을 때는 앞불싸 다른 것을 선택해 했나 라고 후회하지 말고 드디어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귀찮은 일들이 오히려 즐거운 추억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두근거리는 체험을 늘려서 행복하게 삽니다.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지요.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의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늘립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이런 일을 했지 라는 체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고로 이래야 한다. 월급쟁이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래야 한다는 설교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하는 당사자일 뿐이 아닐까요? 여행지에서도 일상처럼 지내봅니다. 외국에 가서도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따뜻한 햇볕을 쬐이는 동안, 침대에서 이리저리 둥기는 동안 머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봅니다. 사람들은 멋진 건물을 보면 굉장하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라고 말하며 눈에 새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다 라고 가슴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행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몸으로 하는 것을 배워봅니다. 정년퇴직이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체험을 선물합니다. 50대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해 줄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체험입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그들의 인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데려가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끝나는 것에 최대한 미련을 두지 마세요. 아흠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는 시작을 가리키고 흠은 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로 시작해서 흠으로 끝나고 흠으로 끝나서 다시 아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곧 끝이고 끝은 곧 시작인 셈입니다. 다음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을 끝내면 됩니다. 끝이 먼저 오면 다음에는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시작이 먼저 있고 나서 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면 이제 곧 뭔가가 새로 시작되는군 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직한 동료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하다거나 실패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두고 봐. 저 녀석은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입니다.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로 응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부모님의 부고를 똑바로 받아들입니다. 생사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립하면 됩니다. 한 가지 갈피를 잡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거나 망설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생사관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문화에는 생사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집니다. 50대가 되면 자는 동안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화장실에 자주 간다고 불평하기보다 두 번째 깼을 때 완전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는 자다가 깨지 않아도 되고 아침 시간을 멋있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일하건 취미 생활을 하건 공부하면 일생을 더욱 멋지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30대는 적과 40대는 아군과 50대는 자신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언뜻 보기에 꽤 여유가 생기고 인생관도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 50대 어른들은 모두 강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50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50대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즐겁게 극복하면서 이외에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50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고 있나요? 지금까지의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합니다. 지금까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였습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의 요약 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